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9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9주차 강의는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9주차의 시험을 2시간 치르기 때문에, 중간 시험을 2시간 치르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는 하나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매 주차마다 첫 번째 시간에 앞선 주차에 강의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가지고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8주차에 2개의 동영상 강의가 있고 9주차에 1개의 동영상 강의가 있으니까 그냥 이것 8주차, 9주차 두 주차를 합쳐가지고 10주차 할 때 이제 첫 시간에 요약 정리를 하고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9주차 1시간만 하는데요. 여기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차에 네 번째 강의안 했었고 이번 주차에서 네 번째 강의안 가지고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자, 58쪽에 보면은 주택 용지 면적의 수요 추정 방법, 4가지 방법을 단계별로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 그림으로 또는 표로다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지난 시간에 설명드릴 때 이제 첫 번째 방법, 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목표 년도의 인구를 예측을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인구 밀도를 기준 밀도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인구 밀도는 평균 밀도를 갖다가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거지별 인구 구성 및 밀도를 갖다가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적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예측한 목표 연도의 인구를 2단계에서 설정한 인구 밀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3단계에서 주택용지 면적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구 수를 이용해 가지고 수요 추정하는 방법에서는 첫 번째 단계의 가구 수를 이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가구 수는 목표 연도의 인구 예측한 거 가지고 그놈을 가구당 평균 가구원수 또는 그냥 가구당 가구원수 또는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가지고 가구수를 산출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가구 밀도를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평균 가구 밀도를 가지고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거지별 가구의 구성 그리고 밀도, 즉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구 수를 가구 밀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한 또는 산출한 가구 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인 가구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주택 용지 면적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자, 세 번째 방법은 주택 코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용지 면적 또는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 주택 코스를 산출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목표 년도의 가구수 산출하고 거기다 주택 보급률 곱하기 1 플러스 공가율 해가지고 주택 코스를 산출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주택 밀도를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해야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평균 주택 밀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평균 주택 밀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주택 유형별 주택 구성 및 밀도, 그래서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살펴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즉 주택 호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주택 호수를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주택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주택 용지 면적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건축 연면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택 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건축 연면적을 산출해야 되는데요. 목표 연도의 주택 호수에다가 주택 호당 건축 연면적 곱해가지고 건축 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기준 밀도를 설정해야 되는데 기준 밀도는 용적률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용적률 대신에 층수 곱하기
죄송합니다.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공공용지율로 해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기준 밀도 용적률로 설정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평균 용적률 가지고 이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주택 유형별로 구분해서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일 때 용적률 따로 별도로 적용하고 비중으로 다 해서 이제 구할 수도 있겠죠. 구해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건축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다든지 또는 건축 연면적을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공공용지율로 나눈다든지 해가지고 주택 용지 면적을 산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택 용지 면적 산출해내는 수요 추정하는 네 가지 방법 각각 세 단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산출해내는데요. 이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게 조금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뒤에 상업용지 면적이라든지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녹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건 그거는 좀 또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방법 네 가지 방법 잘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할 때는 당연히 이제 상업지역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근데 상업지역의 특성은 어떤 게 있냐면 업무, 소매, 도매 이런 상가들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그러니까 업무용 빌딩과 소매용 상가, 도매용 상가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지역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용지 수요 추정할 때는 인구 규모를 가지고 추정하는 것보다는 시장 권역의 크기 또는 뭐 접근성 이런 것들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상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비해서 또는 다른 용도적 지역에 비해서 입체적인 토지용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지 수요는 뭐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건물 면적을 토지 면적 그러니까 상업용지 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밀도 지표로다가 용적률 또는 층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상업용지 수요는 시장 권역의 크기, 접근성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상업용지 수요는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하는데 근데 그 건물 면적을 토지 면적으로 환산하기 위한 밀도 지표는 용적률 또는 층수를 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상업용지는 입체적 토지 이용 특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특성을 유념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업용지 면적도 그 3단계에 걸친 원단위법을 통해 가지고 산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건축 연면적을 산출을 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 밀도를 설정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건축 연면적과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밀도 요거 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어떻게 산출하느냐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그 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인구라든지 또는 매출액이라든지 또는 종업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가지고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인구를 추정하고 매출액 추정하고 종업원수 추정했다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를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하는데요.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차례차례 이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년도에 상업용지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준 밀도는 대부분 용적률 또는 층수와 건폐율 공공용지율을 이제 한꺼번에 적용한 거, 그러니까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공공용지율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통해 가지고 두 가지를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로다가 기준 밀도를 설정하든지
아니면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용지율로다가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하든지, 그러니까 결국 뭐 건폐율이 이제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그 기준 밀도를 설정하는 두 번째 단계에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그 상업용지 면적, 상업용지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것에서는 밀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밀도 지표, 이걸 좀 상업용지의 위치 그리고 위계에 따라 가지고 이제 좀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상업용지도 그 우리가 용도지역도 상업지역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뭐 유통상업지역 빼놓고 보면은 이제 저기 뭐 한 세 가지 정도 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의 위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의 위치 또 이제 좀 뭐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좀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조금 더 복잡해진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산출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용적률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공공용지율로 나누어서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상업용지 면적의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1인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년도의 인구를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첫 번째,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렇게 추정한 인구에다가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라고 하는 걸 곱해가지고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는 헥타르를 인으로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 연면적의 단위는 헥타르가 될 테고요. 그걸 인구수로 나눠주면 1인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가지고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인구 추정한 거, 인구 예측한 거, 그 둘을 곱해가지고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인구에다가 인구당 또는 1인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 곱해주는 거죠. 인구의 단위는 인이 될 테고요. 거기다가 헥타르를 인으로 나눠준 거, 그러니까 분모에 인이 들어갑니다. 얘는 분자에 인이 들어가는 셈이고 얘는 분모에 인이 들어가니까 둘이 이제 상쇄돼가지고 날아가 버리겠죠. 남는 거는 헥타르라고 하는 게 남는데 이건 그냥 당연히 건축 연면적 1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 용적률, 기준 밀도로 설정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인 용적률로 나누어 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눠준 거니까 용적률 분의 상업용 건축 연면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분자의 단위는 헥타르가 되고요. 분모의 단위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자, 그러니까 요거 분자에는 건축 연면적이 들어가죠. 분모에는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 용적률 분모로 들어가는데 대지 면적 분의 건축 연면적이 되고요. 분자에는 건축 연면적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표현하면은 다시 대분수로 표현하면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연면적 분의 건축 연면적 이런 식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분자에 똑같이 건축 연면적이 있고 분모의 분자에도 건축 연면적이 있으니까 이 둘은 정말 건축 연면적 나누기 건축 연면적이니까 그냥 없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남는 거는 대지 면적만 남는다. 대지 면적 여기서 이제 상업용지의
대지, 부지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세 번째 단계에서 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건축 연면적 여기서 그 건축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누는 것 대신에 용적률 대신에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여기 있죠.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공공용지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 나누기 층수 곱하기 건폐율인데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공공용지율인데, 자, 층수 곱하기 건폐율은 건폐율은 그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거죠. 근데 거기다 층수를 곱해주면, 즉 다시 말해서 층수 곱하기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것인데, 이것만 하면 이 뒤에 거는 그냥 숫자니까요. 수치로 나오니까 1-공공용지율 비율이니까 이것도 요거는 그냥 숫자로 나오겠죠. 다른 어떤 단위나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요 층수 곱하기 건폐율을 보시면은 건폐율이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니까 거기다 층수를 곱해주면, 즉 층수에다가 건축 면적 곱해주고 그걸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것하고 마찬가지가 돼요. 근데 층수 곱하기 건축 면적 하면은 그게 뭐 건축 면적이 그러니까 즉 바닥 면적이 되는데 그 바닥 면적이 모든 층이 다 똑같다라고 하면 층수 곱하기 건축 면적이 건축 연면적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놈하고 얘가 같게 돼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공공용지율이 결국 뭐랑 같게 되냐면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것하고 같게 됩니다. 근데 그놈을 상업용 건축 연면적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축 연면적이 이게 분자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에도 건축 연면적은 분모의 분자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둘이 상쇄되고요. 여기서 분모의 분자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대지 면적이 들어가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분모의 분모에 대지 면적이 들어가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분모의 분모는 분자라고 했으니까 대지 면적만 남게 된다. 어떤 대지 면적이냐? 뭐 앞에 상업용이 붙어 있으니까 상업용 대지 면적, 상업용지 면적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방법 가지고 이제 생각을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그 인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매출액 1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년도 매출액을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현재까지 그 매출액 조사를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뭐 예를 들어 20년 뒤 2040 계획이다라고 하면 20년 뒤가 될 텐데 그때는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될까 예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추정된 매출액에다 매출액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 요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매출액 1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곱해주면은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매출액은 단위가 1원이 될 테고요. 원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 1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하면은 원분의 헥타르, 이게 단위가 되겠죠. 거기다가 분자의 원이 요게 들어가고 분모엔 여기 원이 있으니까 요거 둘 상쇄되고 남는 거는 헥타르만 남습니다. 면적이 남는데 이게 이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용적률을 기준 밀도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한 또는 추정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용적률로 나누면은 그러면 상업용지 면적 선정됩니다. 그래서 이거 건축 연면적을 용적률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 용적률은 건축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눠준 것이니까 분자의 건축 연면적이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나누니까요. 나누니까 얘가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용적률이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분모의 분자에 뭐가 있냐면 건축 연면적이 있어요. 얘는 분자로 들어가죠. 분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똑같이
분자의 분자, 분모의 분자에 똑같이 건축 연면적이 있으니까 그냥 상쇄돼서 날아가 버리고요. 남는 건 뭐만 남느냐? 대지 면적만 남게 된다. 그 대지 면적, 상업용 대지 면적, 즉 다시 말해서 상업용지 면적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방법, 매출액을 활용해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기준 밀도로 설정하는 것 대신에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용지율 이걸 그 기준 밀도로 활용을 해도 마찬가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제 종업원을 이용하는 겁니다. 종업원 수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종업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활용하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방법 세 번째 방법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목표년도의 종업원 수를 추정을 합니다. 종업원 수 또는 고용자 수가 되겠죠. 그래서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추정된 종업원 수에다가 종업원 1인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그러니까 종업원 1인이 있으면은 필요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 종업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 단위를 곱해줍니다. 그래서 곱하는 거니까요. 여기 종업원 1인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은 면적을 종업원 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위가 헥타르 퍼 인, 그러니까 인분의 헥타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요거 추정된 종업원 수는 뭐 당연히 단위가 인이 되겠죠. 요거는 단위가 인이 되겠죠. 그래서 인 곱하기 인분의 헥타르. 하나, 인이 여기서는 분자에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상쇄돼서 날아가고요. 남는 거 면적만 남는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상업용 건축 연면적이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이렇게 이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똑같죠? 다른 방법들하고. 그래서 용적률이라든지 아니면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용지율로 해가지고 기준 밀도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단계에서 예측한 또는 추정한, 산출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용적률로 나누어 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산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은 용적률 대신에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용지율 요거 그대로 적용을 해도 되죠. 그래서 상업용지 면적 구하는 방법도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계하고 세 번째 단계는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만 좀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 방법에서는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구할 때 인구를 활용한다. 그래서 인구에다가 인구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단위 또는 1인당 인구 1인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곱해가지고 상업용 건축 연면적 구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용적률이나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용지율을 기준 밀도로 설정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용적률,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용적률 또는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용지율로 나누어 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을 요약을 하면요. 첫 번째 단계에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 구하는데 매출액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매출액 1원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또는 뭐 매출액당 상업용 건축 연면적 원 단위를 곱해가지고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업용 건축 연면적 구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기준 밀도 설정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구한 산출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로 나누어 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추정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상업용지 면적을 추정하는 것의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구하는데요. 이때는 종업원 수 가지고 구한다.
종합원수 활용해가지고 구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원수에다가 종합원당 상업용 건축연면적 원단위 또는 종합원 1인당 상업용 건축연면적 곱해주면은 상업용 건축연면적을 추정 또는 산출을 해낼 수가 있고요. 거기다 두 번째 단계에서 기준 밀도 설정을 하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한 또는 산출한 상업용 건축 연면적을 두 번째 단계에서 설정한 기준 밀도, 용적률이라든지 또는 층수 곱하기 건폐율 곱하기 1-00용지율로 나누어 가지고 상업용지 면적을 산출해낸다, 추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거에 비해서 상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건 조금 간단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세 가지 방법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주택용지 수요 면적만 주택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업용지 수요 추정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실무로 들어가 보면 이것도 이제 조금 더 까다로워지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목표년도의 매출액 산정하는 거, 예측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고요. 목표년도의 종업원수 또는 고용자 수 예측하는 거 이것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매출액 그리고 종업원수 추정할 때 또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계량 분석 모형을 통해 가지고 계량 모형을 통해 가지고 또 이제 예측을 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이제 9주차 동영상 강의 하나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10주차는 8주차, 9주차에서 강의한 내용을 조금 요약 정리해서 복습을 먼저 하고 그리고 다음 부분 공업용지 면적 수요 추정하는 것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